별로 멋져 보이진 않지만 이걸로 머리를 한 대 맞으면 확실히 느낌은 올 거야. 이 두 사람은 야생으로 떠난 파트너이자 제가 본 중 가장 강력한 생존 전문가들입니다. 전문적인 생존 기술을 바탕으로 파나마의 무인도에서 야생 멧돼지를 사냥하며 자유를 쟁취해냅니다. 중앙아메리카의 파나마는 북쪽의 카리브해와 남쪽의 태평양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는 약 1,500개의 섬이 있는데 그중 다수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입니다. 조가 도착하기 전까지 이곳은 평화로웠습니다. 자연의 아들 매트는 이 무인도에서 3주 동안 홀로 생존해왔죠. 조가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한가롭게 팸플루트를 불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조를 꽤나 당황하게 만들었죠. 무인도에 혼자 남겨졌는데 그렇게 여유롭게 지낼 수 있다니 말입니다. 조를 본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웃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그 순간 최강의 생존 듀오가 탄생했습니다. 멀리서 조를 맞이한 매트는 미리 확보해 둔 식수를 건네고 맛있는 토끼 고기 식사를 대접합니다. 매트 혼자서는 꽤 잘 지내온 것 같군요. 하지만 조는 의문을 품습니다. 과연 물이 충분할까요? 이것이 두 사람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게 될 겁니다. 여기야,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지금 물이 3m밖에 없어.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리는 유일한 문제야. 매트는 이 섬을 거의 다 둘러봤지만 수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곳은 서쪽뿐인데 그곳은 아주 가파른 절벽지대입니다. 혼자 내려가기엔 너무 위험하죠. 자칫 발을 헛디뎌 다치기라도 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조가 합류했으니 걱정을 한시름 놓았습니다. 암석이 불안정하게 널려 있어 혼자 내려갈 엄두를 못 냈던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심지어 조조차도 전직 특수부대 출신임에도 미끄러질 뻔했으니까요. 다행히 반사신경이 조와 나무를 붙잡아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온통 바위 투성이네. 가망이 없어 보여. 그들은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지만 식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탐사는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건너편 섬을 바라보던 조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섬에 물이 거의 없다면 건너편 섬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모험심 강한 조는 이제 이 섬을 떠날 때가 됐다고 직감합니다. 다음날 두 사람은 뗏목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섬에 다른 건 부족해도 나무만큼은 풍부하니까요. 발사나무는 배를 만드는데 널리 쓰이는 재료입니다. 부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나무 자체의 유연성도 좋고 내구성이 뛰어나 건축 자재로 안성맞춤이죠. 부생존 전문가에게 뗏목 만들기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모든 재료는 자연에서 조달했습니다. 반나절 만에 대서양도 건널 수 있을 법한 뗏목이 완성되었습니다. 드디어 완성입니다. 뗏목은 아주 튼튼해서 성인 남성 2명의 무게쯤은 거뜬합니다. 하지만 뜻밖의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바로 해파리 떼입니다. 이곳 바다는 마치 지뢰밭 같습니다. 해파리 하나하나가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죠. 쏘이기라도 하면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서둘러 이 수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수마일을 이동해 해안에 닿았지만 상륙도 쉽지 않습니다. 주변이 온통 바위지만 뗏목을 버릴 순 없습니다. 만약 이 섬에서도 물을 찾지 못하면 다시 뗏목을 타고 이동해야 하니까요. 뗏목을 단단히 고정한 후 두 사람은 물을 찾아 섬 내부로 들어갑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돌아올 때 길을 잃지 않도록 표식을 남겨둡니다. 아주 현명한 판단이죠. 얼마쯤 걸었을까?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와 그 소리를 따라갑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눈앞에는 웅장한 폭포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입안이 촉촉해질 정도로 그들은 물이 간절했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됩니다. 이전에 내린 결정이 정말 옳았습니다. 식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다음 할 일은 캠프를 짓는 것입니다. 수원지 주변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들은 빈 공터를 발견했습니다. 캠프를 설치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매트는 25년 동안 야생에서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방식이죠. 비록 힘들지라도 그는 희망의 불씨를 피울 수 있습니다. 이곳의 기후는 꽤 건조합니다. 생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조 역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는 티크 나무 몇 토막을 잘라냅니다. 해변에 구조 신호용 불을 피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배가 이것을 본다면 그들은 구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이 준 그릇이 있습니다. 불의 열기를 견디기엔 약해 보이지만 고대 조리법을 아는 사냥꾼이라면 다릅니다. 전통적인 조리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있죠. 뜨겁게 달군 돌을 호박 안에 넣으면
물속의 세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실로 끝이 없습니다. 밤에 더 편안하게 잠들기 위해 가을이라 야자수 잎이 풍부합니다. 잎을 층층이 겹쳐 놓으면 숲속의 침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밤이 빠르게 찾아옵니다. 말린 과일 몇 개를 구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허기를 달래야 합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사냥을 나가기로 상의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자원은 아직 꽤 풍부한 편입니다. 강가에서 그들은 선명한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짐승이 근처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사람은 흩어져서 주변을 탐색합니다. 모두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이때 매트가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멧돼지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익숙한 소리죠. 지금부터는 조용히 접근해야 합니다. 매트는 그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새끼 멧돼지입니다. 하지만 경계심이 매우 강합니다. 두 사람을 눈치채고 몰래 달아나려는 것 같습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귀중한 식량입니다. 두 사람은 녀석을 폭포 쪽으로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모든 도주로를 차단합니다. 조가 기회를 틈타 창을 던집니다. 창에 찔린 멧돼지가 비명을 지릅니다. 물보라가 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조는 녀석이 아직 숨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 다시 찌릅니다. 작은 멧돼지가 잠잠해집니다. 잔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대자연의 생존 법칙입니다. 이 멧돼지라면 일주일은 버틸 수 있습니다. 복잡한 요리법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불에 굽기만 하면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성대한 만찬을 기다려왔습니다. 첫 협동 작전이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멧돼지 덕분에 생존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 오후 두 사람은 해변에 앉아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배 한 척을 발견합니다. 조는 서둘러 불을 피웁니다. 미리 준비해 둔 구조 신호입니다. 마침내 선원들이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섬을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평양 북서쪽 해안을 따라 지난 2세기 동안 2,000척이 넘는 배가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역은 태평양의 보물창고라고 불립니다. 생존 전문가인 조와 매트는 조난당한 어부의 상황을 재현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죠. 수위가 높아지면 서둘러 물건을 챙겨야 합니다. 쓸 만한 것은 낚시 그물, 구명조끼, 깡통, 그리고 담요입니다. 10가지 물건을 챙기는 사이 난파된 해변은 침수되었습니다. 파도를 피하기 위해 즉시 해안을 떠나야 합니다. 해안선을 따라 이동합니다. 하지만 곧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몰아칩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들이 걷던 길의 절반이 파도에 삼켜졌습니다. 미끄러져 파도에 휩쓸려 갈 뻔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처 바위 지대를 따라 걸어야 했습니다. 빈 공간에 도착했을 때 주변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조수 간만에 차로 생긴 동굴입니다. 바위 위에 녹색 이끼를 보세요. 이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끼 라인이 바로 파도가 들이치는 지점이기 때문이죠. 조와 매트는 계속해서 바위 지대를 통과합니다. 동굴 입구를 지나 좁은 틈을 타 조수 골짜기를 기어오릅니다. 확실하군요. 오늘 밤을 보낼 피난처로 딱입니다. 안에 곰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돌을 던져 반응을 살핍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이제 이곳은 그들의 차지입니다. 날이 저물자 조는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매트는 식량을 구하러 해변으로 나갑니다. 무심코 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이 온통 검은 홍합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먹을 수 있다면 좀 챙겨가야겠어. 그리고 껍질 벗겨진 야생 과일 하나를 발견합니다. 물통으로 쓰기에 제격입니다. 한편 조는 구명조끼의 스펀지를 떼어냅니다. 물리학 지식을 동원하는 거죠. 바닥에 냉기를 막기 위해 스펀지를 깝니다. 차가운 바닥에 체온을 뺏길 수 있으니까 그 위에 양치식물을 두껍게 깝니다. 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작업이 끝나갈 무렵 매트가 식재료와 과일을 들고 기분 좋게 돌아옵니다. 주변이 너무 습해서 나무를 비벼 불을 피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결국 두 사람의 저녁 메뉴는 생홍합 사시미입니다. 한 입에 꿀꺽 삼킵니다. 콧물처럼 미끈거리고 짠맛에 순간 얼어붙습니다. 매트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래도 단백질 보충을 위해 계속 홍합을 깝니다. 살기 위해서죠. 식사 후엔 82년산 빗물을 마십니다. 짭짤한 바다 내음이 나는군요. 배를 채운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 잠이 듭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떴습니다. 탈출구를 찾아 해안가를 계속 걷습니다. 위쪽 숲으로 올라가려 합니다. 하지만 사방이 가파른 절벽뿐입니다. 거대한 바위들 사이에서 특별한 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위 틈에 자란 덤불을 잡고 올라갈 수 있겠군요. 비에 젖은 비탈길은 더욱 미끄럽습니다. 자칫하면 바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내딛습니다. 등반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정상에 오르니 수십 미터 높이의 나무들이 보입니다. 얽히고 설킨 가지들이 천연 우산이 되어줍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작은 개울에 도착했습니다. 조와 매트는 쾌재를 부릅니다. 식수도 있고 낚시도 시도해 볼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조는 사냥터까지 발견했습니다. 한쪽이 산화된 걸 보니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구역에 사람이 오간다는 증거죠. 사냥꾼이 남긴 쓰레기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성냥 한 갑이 들어있습니다. 금덩이를 발견한 것보다 더 기뻐하는군요. 이제 생존 걱정은 한시름 놓았습니다. 이런 흔적들 때문에 매트는 이곳에 머물기로 합니다. 캠프를 치고 사냥꾼을 기다리자는 거죠. 하지만 조는 마냥 앉아서 기다리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도 불필요한 언쟁을 피하기 위해 동의합니다. 매트는 나무를 모아 린투린2 형태의 은신처를 짓고 싶어 합니다. 조는 땔감을 구하러 갑니다. 땔감이 건조한지 확인하기 위해 볼에 대보고 습기를 체크합니다. 뽀송뽀송하다면 오늘 밤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죠. 그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 튼튼한 골조를 세웁니다. 그리고 숲에서 나뭇가지를 잔뜩 끌어옵니다. 주변에 골고루 흩뿌립니다. 방수도 되고 보온 효과도 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통 방식의 오두막이 완성되었습니다. 매트가 돌아와 이 호화로운 오두막을 보고 바로 짐을 풉니다. 모아온 땔감으로 불을 피웁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냇가로 그물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수심이 너무 얕아 그물을 던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잘라 부표로 쓰고 그물을 통발로 개조합니다. 완성이 되면 돌을 쌓아 입구를 깔때기 모양으로 만듭니다. 좁은 길목에 통발을 설치하면 물고기가 알아서 헤엄쳐 들어갈 겁니다. 캠프에는 젖은 성냥 5개뿐입니다. 첫 번째는 힘을 너무 줘서 미끄러졌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젖은 성냥도 부러져 버립니다. 네 번째 시도 끝에 노련한 솜씨로 성공합니다. 재빨리 부식깃에 불을 옮겨 붙입니다. 곧 캠프 위로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날이 선선해진 뒤 30분을 기다려 결과를 확인합니다. 역시나 용감한 물고기 몇 마리가 제 발로 그물에 들어왔군요. 건져 올려보니 작지만 맛있는 물고기 4마리가 잡혔습니다. 크기는 작아도 입가에 미소를 띠게 하기엔 충분합니다. 캠프로 돌아와 뜨거운 숯불 위에 생선을 굽습니다. 소박하지만 훌륭한 한 끼 식사입니다. 투박하게 지은 작은 텐트지만 따뜻하고 안락합니다. 하지만 조는 가만히 구조를 기다릴 생각이 없습니다. 화요일 아침, 그는 흔적을 쫓아 나섭니다. 사냥꾼의 본능이죠. 반나절을 헤맨 끝에 드디어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녀석이 지나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발자국을 따라갑니다. 한편 매트는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생존을 위한 자원 확보에 집중합니다. 그는 춥고 습한 날씨에 대비해 땔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멀리서 기차 경적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는 땔감을 내팽개치고 캠프로 질주합니다. 빨간 담요를 집어들고 전력 질주합니다. 젖먹던 힘까지 짠해 해변으로 달려갑니다. 구조 요청을 위해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달립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일까요? 하지만 분명히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눈에 잘 띄는 표식을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해변가에 말이죠. 하나뿐인 담요를 가져와 지팡이에 감고 나무 뿌리로 단단히 묶어 깃발을 만듭니다. 유일한 담요를 쓰는 게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입니다. 숫자 3은 만국 공통 구조 신호입니다. 그래서 매트는 노란색 구명조끼를 이용해 깃발 2개를 더 만듭니다. 조만간 구조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조는 한참을 헤맸지만 결국 허탕을 쳤습니다. 발자국을 따라 해변까지 갔지만 배를 댈 수 있는 얕은 물가만 보였을 뿐입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은 이미 배를 타고 떠난 뒤였죠. 운이 없는 두 남자가 다시 만났습니다. 매트가 허락도 없이 담요를 가져갔다는 사실에 조는 불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매트는 언젠가 누군가 신호를 볼 거라 믿습니다. 지금으로선 차분히 기다리는 게 최선일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저녁 식사를 준비할 아늑한 텐트가 있으니까 두 사람은 각자 임무를 나눕니다. 조는 콰콜이라는 야생식물을 발견했습니다. 맛은 밍밍하지만 약간의 고소함이 느껴집니다. 이걸 잘 손질해서 잡아온 물고기와 섞으면 육지와 바다가 만난 최고의 만찬이 됩니다. 하지만 저녁에 돌아와 보니 텐트가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흑곰이 다녀간 모양입니다. 흑곰의 소행인가 싶었지만 알고 보니 떨어진 나뭇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쏟아지는 비에 모닥불도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조가 돌아왔지만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습니다. 이렇게 습한 환경에서는 마찰식으로 불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남은 건 성냥 한 개비뿐입니다. 밖에서 텐트를 수리하는 동안 조는 안에서 불쏘시개를 준비합니다. 알은 장작에 속을 깎아 얇은 부식깃을 만듭니다. 불을 붙이기 위해서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부디 이 성냥이 제 몫을 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다행히 불꽃이 살아납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교대로 캠프를 비우기로 약속합니다. 밤에 요리사가 등장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저장해둔 말린 돔을 꺼냅니다. 비상식량으로 훈제해 둔 거죠. 생선 대가리는 해초볼에 넣어 수프를 끓입니다. 기름이 배어 나오길 기다렸다가 맛을 봅니다. 국물 맛이 아주 달짝지근하고 신선하네요. 직접 채집한 허브까지 곁들이니 집밥이 부럽지 않습니다. 든든하게 먹었으니 꿀잠을 잘 수 있겠군요. 어느덧 생존 4일차. 텐트를 치던 매트가 인기척을 느낍니다. 자세히 보니 98K 소총을 든 사냥꾼이 다가오고 있네요. 해변에 둔 구조 신호를 보고 찾아왔답니다. 조와 매트를 구조하러 온 거죠. 이로써 태평양 북서부 해안 탈출에 성공합니다. 아이오밍주의 로키 산맥은 설산으로 가득합니다. 해발 4,000m에 달하는 고지대죠. 강풍과 눈사태가 빈번해 생존하기에 무척 가혹한 환경입니다. 자연의 아들 매트와 전직 특수부대원 조가 스노모빌 운전자가 되어 상황을 재현합니다. 조난시 대처법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눈보라 속에 고립된 상황입니다. 두 사람은 짐을 실은 스노모빌로 달려갑니다. 매트가 올라타 시동을 걸어보지만 피스톤 소리만 요란할 뿐 꼼짝도 안 하네요. 연료통을 열어보니 기름이 바닥난 지 오래입니다. 그럼 이제 봐줄 필요 없겠군요. 두 사람은 즉시 해체 작업에 돌입합니다. 공짜로 부품을 얻을 기회니까요. 평범한 공구 세트 하나로 매트가 건넨 10mm 드라이버로 조가 엔진 덮개를 엽니다. 30분도 채 안 돼서 그 비싼 스노모빌이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생존 물품은 다 챙겼네요. 매트는 눈보라가 몰아칠 것을 직감합니다. 당장 피할 곳을 찾아야 합니다. 바람을 피할 만한 곳을 찾았군요. 뜯어낸 윈드실드로 설동을 팔 생각입니다. 삽질 몇 번 했을 뿐인데 벌써 더워져서 겉옷을 벗어 던집니다. 땀이 나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저체온증에 걸릴 위험이 있거든요. 한편 조는 배터리로 불을 피울 생각입니다. 구덩이 주변에 소나무 가지를 깔고 바닥에는 금속판을 둡니다. 생존 지침서 종이를 구겨서 넣네요. 전선을 잘라 배터리 양극에 연결하고 서로 맞대어 스파크를 일으킵니다. 호스에 남은 기름 한 방울까지 탈탈 털어 종이에 적십니다. 준비는 끝났으니 시도해 봅니다. 10여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불이 붙었습니다. 활활 잘 타오르네요. 불이 붙자 조는 타이어와 스펀지를 집어넣습니다. 검은 연기가 구조 신호처럼 피어오릅니다. 매트에게 보여줄 생각에 신이 났군요. 하지만 곧 짙은 안개가 하늘을 뒤덮어 버립니다. 연기가 하나도 안 보이게 됐죠. 조는 욕이 나올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죠. 다시 스노모빌로 달려가 헤드라이트를 떼어냅니다. 이걸로 구조 신호를 보낼 작정입니다. 눈밭에 긴 막대기를 꽂고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전선으로 헤드라이트와 있는 거죠. 모스 부호로 깜빡이며 신호를 보냅니다. 밤에는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일 겁니다. 조는 밤새 신호를 보내면 될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네요. 어젯밤의 실패를 교훈 삼아 매트는 높은 곳이 시야 확보엔 좋지만 이런 오지에서는 신호를 보내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차라리 저지대로 내려가는 게 상책입니다. 조도 이번엔 군말 없이 따릅니다. 어젯밤 허탕만 쳤으니까요. 속으론 좀 아쉽겠지만 몸은 솔직하게 움직입니다. 매트의 계획을 따르기로 한 거죠. 떠나기 전 매트는 스노모빌의 마지막 가치까지 뽑아냅니다. 뽕을 뽑을 작정인가 봅니다. 밑판을 뜯어 간이 설매를 만들고 남은 짐을 챙겨서 길을 나섭니다. 뒤따라갑니다. 스케이트 자국을 따라가면 문 위에서 덜 미끄러질 줄 알았죠. 하지만 한 걸음 뗄 때마다 발이 푹푹 빠집니다. 세 걸음 걷고 한 번씩 동료를 확인해야 할 정도네요. 배낭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허리띠를 질끈 동여맵니다. 하지만 앞길은 여전히 험난하기만 합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드디어 숲이 열리고 탁 트인 공간이 나타납니다. 딱 봐도 꽁꽁 얼어붙은 호수군요. 구조 신호를 보내기에 이보다 완벽한 장소는 없습니다. 두 사람은 호수 한복판으로 나아갑니다. 스케이트 날을 이용해 거대한 V자를 그려 나갑니다. 그리고 그 홈을 소립으로 채워 넣습니다.
흰눈 위에서 소립의 초록색은 아주 선명하게 보이니까 손발이 척척 맞네요. SOS 글자 옆에 울고 있는 표정까지 그려넣는 센스 좀 보십시오. 비행기가 지나간다면 절대 놓칠 수 없을 겁니다. 작업을 마치니 어느덧 어둑어둑해집니다. 오늘은 여기서 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매트는 캠프를 칠 장소를 물색하고 조는 불을 피울 마른 장작을 구하러 갑니다. 호수 근처에서 매트가 둥글게 휘어진 큰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조금만 손보면 아주 훌륭한 은신처가 될 것 같군요. 나뭇가지로 빗자루질하듯 불필요한 가지들을 치워냅니다. 그리고 넓적한 돌판을 삽처럼 써서 땅을 팝니다. 금세 사람 키 높이만 한눈 구덩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붕도 빼놓을 수 없죠. 나뭇가지를 비스듬히 새와 텐트의 뼈대를 만듭니다. 원주민들의 티피 텐트 같은 원뿔형 구조네요. 반대편에는 모닥불을 피울 자리를 마련합니다. 눈 속에 파묻힌 가지들이 젖어 있을 거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고지대의 강한 바람과 건조한 공기 덕분에 아주 바짝 말라있죠. 손만 대도 똑하고 부러질 정도로 건조합니다. 조가 장작을 안고 돌아왔을 땐 이미 아늑한 보금자리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조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형, 집 짓는 솜씨는 여전하네요.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니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불을 피울 차례입니다. 바닥이 젖지 않게 소립을 깔고 그 위에 불쏘시개를 준비합니다. 눈을 녹여 식수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종이 뭉치를 놓고 남은 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립니다. 전선 양쪽 끝을 비벼서 스파크를 일으킬 작정입니다. 하지만 이론처럼 쉽지가 않네요. 연기만 날 뿐 불이 붙질 않습니다. 조는 아예 바닥에 엎드려 팔이 저릴 때까지 비벼댑니다. 30분 넘게 씨름한 끝에 드디어 불꽃이 튑니다. 기름과 만나자마자 화르륵 큰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잠자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조는 먹을 것을 구하러 나섭니다. 토끼나 다람쥐라도 마주치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털끝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근처에서 야생 찔레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맛은 좀 떫어도 비타민C가 풍부한 귀한 식량이죠. 조는 모닥불 앞에서 매트 형과 나눠 먹을 생각으로 열매를 챙깁니다. 매트가 입맛이 좀 까다롭긴 해도 지금은 단백질이 절실할 겁니다. 소나무 비단벌레 유충을 먹어본 사람이라면 알 겁니다. 이 녀석들은 나무 껍질 밑에 숨어 있죠. 통통한 녀석 한 마리면 하루치 단백질로 충분합니다. 조는 혼자 먹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매트에게 가져갑니다. 유충을 받아든 매트가 갑자기 고철을 꺼내드네요. 이걸 구부려서 낚싯바늘을 만들 생각인가 봅니다. 얼음 구멍을 뚫고 낚시를 할 계획이군요. 방금 가져온 유충을 미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냥 먹기도 아까운 걸 말이죠. 펜치로 철사를 잘라 가늘게 만듭니다. 이리저리 비틀고 구부리니 그럴싸한 낚싯바늘 모양이 나옵니다. 순식간에 수제 낚싯바늘 완성입니다. 오토바이에서 떼어낸 시동줄을 낚싯줄로 활용합니다. 한쪽 끝은 나뭇가지에 단단히 묶고 반대쪽엔 바늘과 함께 나사못을 매달아 봉돌 역할을 하게 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은 호수로 향합니다. 통나무로 얼음판을 힘껏 내리쳐 구멍을 뚫습니다. 얼음 구멍이 열리자마자 낚시를 시작합니다. 겨울 물고기는 굼떠서 입질이 올 때까지 30분은 좋게 걸립니다. 벌써 미끼만 3번이나 따먹혔네요.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조가 투덜거리려는 찰나 낚싯줄에 묵직한 느낌이 옵니다. 조심스럽게 줄을 당겨 올리는데 세상에 2kg은 되어 보이는 큼직한 송어입니다. 배고픈 조가 낚싯대를 쳐다보는데 또다시 강력한 입질이 옵니다. 이번에도 월척입니다. 도시락 2개를 더 챙긴 셈이네요. 두 사람의 눈빛이 초롱초롱해집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3마리나 낚아 올렸습니다. 캠프로 돌아오자마자 숯불 위에 생선을 올립니다. 고소한 생선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두 사람은 말도 없이 폭풍 흡입하며 뼈만 남깁니다. 별다른 양념이 없어도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게 꿀맛입니다. 어느덧 4일차, 밖에는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은신처를 보강하고 있을 때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갱음과 함께 비행기가 호수 쪽으로 급선회했습니다. 하지만 눈보라가 시야를 가린 탓에 소리만 요란할 뿐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상공을 선회하자 조의 구조 요청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팀에서 떨어져 나와 홀로 7km 떨어진 산 정상으로 향해 구조대를 찾기로 결심했죠. 매트는 남아서 장비를 챙기고 신호를 기다렸다가 접선 장소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매트는 망설였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를 위해 정성스럽게 설피를 만들어 주었죠. 조는 모두의 희망을 짊어지고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도
그와 함께했습니다. 이동하면서 나무에 길을 표시해 두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눈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손은, 매트는 어제 머물렀던 장소로 돌아가 봅니다. 다시 낚시를 시작했는데 그의 낚시 실력은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하고 있었죠. 금세 입질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불에 굽는 대신 생선을 조각내어 좋은 소나무 가지로 연기를 피워 훈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휴대하기도 편하고 보존 기간도 길어지니까요. 눈 덮인 산을 넘어 드디어 정상에 도착한 조. 멀리 시선을 던지자 건너편에 기이한 형태의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저런 특이한 물건은 분명 사람이 만든 게 틀림없어. 조는 급히 지팡이와 방수포를 꺼내 깃발을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을 향해 힘차게 흔들었고 마침내 신호를 확인하고 환호했습니다. 조가 탈출구를 찾았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매트는 즉시 캠프로 돌아가 짐을 챙겨 조가 있는 곳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조의 발자국은 대부분 눈에 덮여 사라졌지만 나무에 남긴 표식은 여전히 선명했죠. 덕분에 두 사람은 2시간 후 무사히 재회했습니다. 조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과연 기이한 물체가 있더군요. 두 사람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겠다는 일념으로 즉시 출발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이 닥쳤습니다. 출발하자마자 계곡물이 앞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돌아가는 대신 신발을 벗고 물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발을 담그자마자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10초도 안 돼 감각이 마비될 정도였죠. 간신히 물 밖으로 나온 두 사람. 서둘러 물기를 닦아내고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던 중 천연 난로가 될 만한 독특한 지형을 발견했습니다. 안쪽에 불을 피우면 열기가 반사되어 따뜻해지는 구조였죠.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발을 녹이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워온 나무를 묶어 보우 드릴을 준비합니다. 신발끈을 이용해 마찰열로 불씨를 만드는 방식이죠. 베테랑인 그들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불씨를 부식깃에 옮겨 담고 부드럽게 입김을 불어넣자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조는 나무를 잘라 벽에 기대어 임시 거처를 만들었습니다. 한기를 막기 위해 지붕 위에 소나무 가지를 덮는 것도 잊지 않았죠. 조는 동료를 위해 단백질 공급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눈앞에 비버댐이 나타났습니다. 입구를 찾아낸 조는 올가미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나무 두 그루 사이를 막아 비버가 지나가게 유도했죠. 더 설치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 퓨마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올 때는 없었던 발자국이라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서둘러 캠프로 돌아가 무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매트는 태연했습니다.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맹수가 있다는 건 오히려 좋은 소식이라더군요. 녀석들이 살 수 있다는 건 먹잇감이 풍부하다는 증거니까요. 다음날 새벽, 조는 무기를 챙겨 덫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밧줄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핏자국과 다툼의 흔적이 역력했죠. 앵수가 잡힌 먹이를 가로채 간 게 분명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먹다 남은 부위가 있어 조는 고기를 챙겨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매트는 여전히 침착했죠. 오히려 느긋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더군요. 조가 불안해하는 걸 눈치채고는 고기를 챙겨 이동하면서 먹기로 했습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두 사람은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돌아와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인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기에 계속 이동해야만 했죠. 정오가 되자 비행기가 선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와 매트는 기뻐하며 달려갔지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헬리콥터가 향한 방향을 기억해 두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뜻밖에도 전방에 길이 나타났고 정비소도 있었습니다. 조와 매트는 드디어 구조되어 기쁨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유카탄 반도는 세계적인 휴양지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낙원의 이면에는 독거미가 우글거리는 울창한 열대 우림이 자리 잡고 있죠. 독사들도 언제나 관광객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조와 매트는 두 명의 관광객이 되어 지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동굴 속 유일한 빛을 따라가다가 제작진이 준비해 둔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돋보기 안경 하나와 아주 짧은 청반 바지 하나, 선크림 한 통, 그리고 수건 한 장뿐이었습니다. 쓸만한 건 거의 없으니 스스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어두운 동굴은 탐험하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은 돋보기 안경으로 횃불을 만들기로 합니다. 유일한 점화 도구니까요. 주변에 마른 나뭇가지를 모으고 반바지에 실밥을 긁어 모아 부식깃을 만듭니다. 빛이 들어오는 곳으로 가서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물리학을 이용합니다. 안경알 2개를 겹쳐서 볼록 렌즈를 만들어 햇빛을 모아 불을 붙이는 거죠. 햇빛이 오락가락해서
실밥에 불이 붙을 때까지 30분이나 기다릴 순 없습니다. 서둘러 천에 선크림을 발라 연소 시간을 늘립니다. 재빨리 횃불에 불을 옮겨 붙입니다. 이제 길을 밝혀줄 불이 생겼으니 안심하고 짐을 챙겨 출구를 찾아 나섭니다. 운명은 가혹해 보입니다. 지름길이라 생각했지만 막다른 길이었죠. 그들은 지나온 길을 표시해 두기로 하고 옆길로 우회했습니다. 계속 내려가다 본이 빛나는 웅덩이가 보였습니다. 물속에 이물질이 가득했지만 빛이 있다는 건 앞쪽에 출구가 있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은 빛을 따라 헤엄치기로 큰 도박을 걸었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자 드디어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이 보였습니다. 물이 가득 찬 싱크홀, 세노테였습니다. 보통 염분이나 독성 물질이 섞여 있죠. 밖으로 나가려면 늘어진 나무 뿌리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물에 잠겨 썩은 뿌리를 잡고 올라가야 하는데 잘못 잡으면 중간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노약자와 어린이 보호가 우선이니 형님 먼저 가시죠. 조가 매트에게 양보합니다. 매트는 불꽃처럼 날렵하게 솟구쳐 올라 탈출의 성공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역시 야생 전문가답군요. 조도 뒤따라 올라가 팔 힘으로 몸을 끌어올립니다. 서서히 입구에 다다르자 매트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올라왔습니다. 장비를 점검하다가 안경, 즉 불 피울 도구가 감쪽같이 사라진 걸 알게 됐죠. 헤엄칠 때 바위에 가방이 긁히면서 빠진 모양입니다. 조가 찾으러 내려가겠다고 했지만 매트가 말렸습니다. 내려가는 건 쉽지만 다시 올라오려면 진이 다 빠질 거야. 하지만 고집 센 조는 듣지 않았죠. 기어이 잠수해서 렌즈를 찾겠다고 우깁니다. 매트는 친구의 행운을 빌어줄 수밖에 없었죠. 한참을 잠수했지만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매트는 다른 방법으로 불을 피울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조는 민망해서 돌아가려 했지만 매트가 조의 자존심을 세워주며 끌어올려줍니다. 체력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조는 미끄러질 뻔했지만 간신히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찾기 위해 서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숲이라면 물을 구하기 쉬울 테니까요. 하지만 얼마 못 가 이곳이 매우 건조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을 머금고 있어야 할 덩굴조차 메말라 있었죠. 상황을 파악한 두 사람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해는 이미 삼봉우리 뒤로 넘어갔습니다. 조는 어두울 때 텐트를 치고 싶지 않았기에 야영을 하기로 합의합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바닥에서 자고 싶지 않아. 종아리를 벌레한테 다 뜯겼거든. 바로 털짐득이었죠. 매트는 25년 경력의 베테랑 생존 전문가답게 당장 이런 욕구는 사치일 뿐입니다. 조가 땔감을 구하러 간 사이 매트는 은신처를 절반 정도 완성했군요. 가까이 붙어 자란 나무에 그루를 엮어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200kg의 무게도 거뜬히 버틸 만큼 튼튼합니다. 조는 남은 작업을 기꺼이 맡기로 합니다. 매트는 해충 퇴치제를 만들기로 했죠. 1마일쯤 걸었을까요? 뱀 한 마리와 마주쳤습니다. 열대 우림에 서식하는 맹독성 방울뱀입니다. 붉고 흰 꽃무늬가 아름답지만 아주 위험한 녀석이죠. 녀석은 싸울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 조는 녀석을 주시하며 천천히 뒷걸음질 칩니다. 조용히 녀석의 영역에서 물러나는 거죠. 이제 천연 해충 퇴치제를 찾으러 갑니다. 열대 우림에서 흔히 보는 나무를 발견했네요. 모기와 진드기를 쫓는데 효과적이죠. 붉은 껍질을 벗겨내면 하얀 수액이 흘러나옵니다. 이게 바로 천연 해충 퇴치제입니다. 조는 수액을 챙겨 위기양양하게 돌아갑니다. 조는 침대만 완성한 게 아닙니다. 정성스럽게 베개까지 준비했군요. 벌레가 꼬이지 않게 침대 주변에 수액을 발랐습니다. 조는 시원하다며 새로운 꿀팁을 배웠다고 좋아하네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매트가 단백질 공급원을 그냥 보내줬다는 소식에 조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조는 매트의 반응에 당황합니다. 다 잡은 고기를 놓아준 이유가 너무 아름다워서 차마 해칠 수 없었다니요. 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매트도 조의 불만을 이해는 합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전직 특수부대원과 의견 충돌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두 사람은 찝찝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매트는 이동 중에도 물과 식량을 꼼꼼히 살핍니다. 그때 덤불 속에 숨은 칠면조를 발견했습니다. 매트가 조의 팔을 잡아당기며 은밀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조는 눈을 크게 뜨고 두리번거렸지만 아무것도 못 찾았죠. 매트는 조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는 칼을 쥐고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최대한 조심했지만 칠면조가 눈치를 챘습니다. 녀석이 경계를 풀고 잠시 멈춰섭니다. 매트는 숨을 죽이고 거리를 좁힙니다. 이제 딱 한 걸음 남았습니다. 그 순간 매트가 몸을 날립니다.
전광석화 같은 솜씨로 칠면조를 낚아챕니다. 매서운 눈빛으로 먹잇감을 덮쳤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상황 종료입니다. 매트는 생명을 내어준 녀석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달려온 조도 뛸듯이 기뻐하네요. 어제 뱀을 놓아준 건 쿨하게 용서해 주기로 합니다. 두 사람은 칠면조 털을 뽑고 손질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로 요리할 순 없습니다. 물부터 끓여야 하니까요. 탈수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매트가 아주 키가 큰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저 나무 밑엔 분명 물이 있을 겁니다. 외상대로 담수원을 찾아냈군요. 신이 난 조가 허겁지겁 물을 마시려 합니다. 하지만 매트는 안전이 우선입니다. 반드시 물을 끓여서 마셔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야 탈이 안 나니까요. 오늘은 이곳에 베이스 캠프를 치기로 결정합니다. 조는 물을 담을 용기를 구하러 가고 매트는 불을 피우고 잠자리를 마련하기로 합니다. 라이터도 부싯돌도 없는 상황. 주변에서 구한 재료로 보우 드릴을 만듭니다. 이런 원시적인 기술은 매트의 전공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뚝딱 만들어냅니다. 노릇노릇한 칠면조 구이를 상상하며 젖먹던 힘까지 짠에 활을 당깁니다. 10분 넘게 사투를 벌인 끝에 드디어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불씨를 조심스럽게 마른 풀 위로 옮기고 후 불어주니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불을 피우자마자 조가 돌아왔습니다. 마땅한 물통을 못 구했나 봅니다. 대신 거북이 등껍질을 주워왔네요. 물이 끓는 동안 덩굴로 만든 해먹에 누워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칠면조 요리를 시작해볼까요?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겉바속촉 칠면조 구이가 완성됐습니다. 매트가 먼저 조에게 큼직한 고기 한 점을 건넵니다. 형님의 배려에 조도 감동한 눈치네요. 자연이 그들에게 미소를 짓는 것 같군요. 험난한 여정을 뚫고 3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들뜬 마음으로 여정을 계속합니다. 빽빽한 밀림을 빠져나오자 맹그로브 숲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드디어 해안가에 도착했다는 뜻이죠. 하지만 뒤엉킨 뿌리와 나뭇가지 때문에 몸을 숙여야만 합니다. 마치 춤추는 무용수처럼 말이죠. 특수부대 출신치곤 폼이 좀 안 나는데요. 조는 투덜거리며 맹그로브 숲을 헤쳐나갑니다. 자증이 솟구치던 찰나 푸른 바다를 보자 마음이 진정됩니다. 두 사람은 해안을 따라 걸으며 떠밀려온 플라스틱 쓰레기를 줍습니다. 태워서 검은 연기를 피와 구조 신호를 보내려는 거죠. 그때 예쁜 소라 껍데기 하나를 발견합니다. 칼로 껍데기 끝을 잘라내고 입으로 불어봅니다. 놀랍게도 진짜 나팔 소리가 나네요. 해안가 저 멀리 어선 한 척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급히 손을 흔들어 봅니다. 이번 도전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나는 걸까요? 벨리즈는 카리브해 연안에 위치한 작은 나라입니다. 울창한 열대 우림 속에는 수많은 맹수가 서식하고 있죠. 한 번만 길을 잃어도 놈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맛있는 식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생존 전문가라 할지라도 외회는 아닙니다. 조와 매트는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합니다. 이번에 조는 다리를 다친 촬영 기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부상 부위를 고정하기 위해 방수 매트를 알맞은 크기로 잘라냅니다. 무릎 부위에 구멍을 뚫고 매듭을 지은 뒤 매트는 탄력 있는 나뭇가지를 구해옵니다. 매트 조각과 함께 말아서 조의 무릎 양옆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지지대 역할은 물론 움직임도 편하게 해주죠. 부상자가 있으니 무작정 걸을 수는 없습니다. 매트가 앞장서서 지형을 정찰합니다. 큰 나무를 발견한 그는 재빨리 기어 올라갑니다. 이곳에선 숲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죠. 나아갈 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쪽의 개활지로 가는 게 최선이겠군요. 상황극에 더 몰입하기 위해 매트는 조에게 지팡이를 짚게 합니다. 힘겨워하는 동료를 보며 매트는 안절부절 못하며 도와주고 싶어합니다. 조는 엄살을 부려보지만 매트는 단호하네요. 이제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매트가 앞장서서 덤불을 헤치며 길을 틉니다. 뒤따르는 조가 장애물을 피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한참을 걷던 매트가 적당한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거대한 나무 새 그루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은신처를 짓기에 아주 안성맞춤이네요. 하지만 조는 아직 해가 중천이라며 탐탁지 않아 합니다. 벌써 잠잘 준비를 하냐는 거죠. 어색해진 매트는 결국 1시간 더 이동하기로 합니다. 이제 정말 해가 저물어 갑니다. 서둘러 쉴 곳을 찾아야 합니다. 뱀이나 전갈과 동침하고 싶지 않다면 은신처를 지어야죠. 쥐나 벌레를 피하려면 바닥을 높게 띄워야 합니다. 그들은 곧바로 작은 나무 새 그루를 골라 삼각형 형태로 기둥을 삼습니다. 1m 높이에서 나무를 자르고 단면에 홈을 파서 가로대를 끼울 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튼튼한 Y자형 나무로 아래를 단단히 받칩니다. 이제 끄떡없겠군요.
두 사람이 함께 올라가 봅니다. 조의 다리엔 여전히 부목이 대져 있네요. 절뚝거리며 야자수 잎을 구해와 바닥에 깝니다. 잎을 여러 겹 겹쳐서 푹신하게 만듭니다. 어둠이 내릴 무렵 드디어 은신처가 완성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중 침대에 나란히 누워 별을 바라봅니다. 정말 로맨틱한 밤이네요. 날이 밝자 그들은 다시 동쪽으로 향합니다. 기온은 38도에 육박하고 습도까지 높습니다. 극심한 탈수 증세가 찾아옵니다. 최우선 과제는 물을 찾는 겁니다. 숲속에서 굵고 튼튼한 물덩굴을 발견했습니다. 칼로 살짝 베어내자 물이 솟구쳐 나옵니다. 조가 서둘러 입을 대고 마십니다. 매트도 한 방울이라도 놓칠세라 허겁지겁 받아 마십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한 방울도 낭비해선 안 되죠. 갈증을 달랜 그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부목을 댄 조의 다리 때문에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때 근처 덤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두 사람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도마뱀이 먹이를 찾고 있는 게 보입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군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녀석을 주시합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꼬리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일광욕 즐기려다 저승길 갈 뻔했네요. 단 한 번의 일격으로 상황 종료입니다. 일단 챙겨둡니다. 오늘 밤은 포식하겠네요. 그리고 다시 이동합니다. 얼마 못 가서 가파른 길을 마주합니다. 조가 난관에 봉착해 부상을 입고 맙니다. 다행히 형님인 매트가 응급처치법을 아는군요. 지극정성으로 돌봐줍니다. 밧줄을 몸에 감습니다. 조는 천천히 내려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대로 되진 않네요. 매듭이 헐거웠나 봅니다. 조가 균형을 잃습니다. 비탈길은 가시덤불 투성이입니다. 온몸이 긁히고 찔려 고통이 상당할 겁니다. 잠시 현기증을 느낍니다.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 모두 계곡 바닥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계곡을 따라 걷습니다. 1시간도 채 안 되어 빽빽한 밀림으로 들어섭니다. 틈새를 비집고 나아갑니다. 전방에 개울이 보입니다. 물을 보자마자 달려가 시원하게 세수부터 합니다. 살 것 같네요. 불을 피워 요리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업무를 분담합니다. 개울가에서 불을 피우고 이동 경로를 탐색하기로 하죠. 마침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입니다. 렌즈로 빛을 모아 불을 붙일 계획입니다. 마른 풀을 좀 뜯어냅니다. 시가에서 담뱃잎을 꺼내 부식기스로 씁니다. 카메라 렌즈를 분리합니다. 태양 빛을 모으기 위해서죠. 얼마 지나지 않아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조심스럽게 입김을 붑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타오릅니다. 그때 매트가 나쁜 소식을 안고 돌아옵니다. 앞길이 험난하다는군요. 계속 전진하려면 지금 당장 뗏목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길을 헤쳐나가기 위해서죠. 조는 해볼 만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는 남아서 요리를 계속합니다. 매트는 대나무 숲에서 구슬땀을 흘립니다. 바짝 마른 늙은 대나무를 고릅니다. 가볍고 자르기도 쉽거든요. 한가득 짊어지고 서둘러 베이스 캠프로 돌아갑니다. 조가 굽던 고기가 거의 다 익었습니다. 살점이 두툼하네요. 지글거리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가 매트의 코를 자극합니다. 침을 꼴깍 삼키고는 두 사람 모두 허겁지겁 맛을 봅니다. 하지만 양념 하나 없는 요리죠. 맛은 그저 그렇습니다. 그래도 배를 채워야 숲을 빠져나갈 힘이 생깁니다. 이 귀한 식량을 감사히 여깁니다. 배도 채웠으니 뗏목 제작에 돌입합니다. 우선 대나무 몇 개를 세로로 놓습니다. 대나무 하나를 쪼개서 가로로 덧댑니다. 마호 나무 껍질을 좀 구해옵니다. 이 나무 껍질은 물에 불리면 아주 부드러워진다고 하네요. 뗏목을 묶는데 이만한 끈이 없습니다. 분주했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어둠이 내리기 전에 뗏목이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날이 밝자 뗏목을 강으로 띄웁니다. 힘차게 발을 굴러봅니다. 뗏목 위로 올라탑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몸무게를 너무 얕봤군요. 이 작은 뗏목으론 둘을 동시에 태울 수 없습니다. 난감한 상황입니다. 오랜 파트너인 매트가 희생을 자처합니다. 뗏목을 끌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눈물겨운 전우회입니다. 시속 7km의 속도로 이동 중입니다. 내일도 집에 못 갈까 봐 걱정되나 봅니다. 설상가상으로 강가 근처에서 악어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짜 악어와 마주치면 놈들의 한 끼 식사가 될 테니까요. 깊은 물을 지날 때는 그저 놈들이 시비를 걸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천만다행이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전방에 작은 다리가 보입니다. 사람 2명이 걸어오고 있네요. 드디어 해냈습니다. 조와 매트가 생존 미션을 완수했습니다.